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봉역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대해 밑빠진 독에 끼리끼리 서로 자기 이익만 서로 감싸주는 이런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이런 사고는 계속 나게 되어 있다고 전지적 시점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현 정부의 장관임을 망각한 논평 수준의 비판인데요. 정작 아무런 대안도 없는 지적질만 해댄 거죠. 이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탓, 현장 탓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냐며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원 장관의 황당한 주장을 한 방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원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안전 문제가 큰 곳에 대해서 인력을 우선 투입하자는 감독 사항에 대해서 코레일 임원들이 노조 반대 때문에 전부 수수방관했다며 자기들끼리 담합하다가 인원과 예산을 탓하는 낡은 습성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어 국토부 반대에도 노조의 요구에 그대로 굴복해 근무 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가 해결돼야 새로운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주장에 기가 막혔는데요. 이에 분노한 장철민 의원의 진정성 있는 발언에 원희룡 장관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참 질문하려는데 자괴감이 많이 드네요. 저희가 이런 얘기 듣자고 견한질이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장관님, 그러니까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인가요? 지금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서 개인 탓하고 현장 탓하고 차관님도 현장 가서 그러셨다는 것 같고 지금 국정 기조가 개인 탓, 현장 탓, 오늘은 노조 탓으로 프레임 잡으신 것 같은데 노조 탓 하시는 게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입니까? 그러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사장 바뀌면 재발 방지가 되나요? 아까 차관님이 현장 가셔가지고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했다.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열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오늘 듣기로는 딱 한 단어만 바뀌면 사실이긴 해요. 관행적인 안전무시하는 관료들의 태도가 타파되면 진짜 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게 현장인가요? 목숨 걸고 이렇게 처절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안전을 무시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본인 목숨 걸고?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돌아가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유족에 대한 예의입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저는 정말로 자괴감이 느껴져가지고 질의 준비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현장에서 진짜 본인들 목숨 걸고 본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해서 이 위험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의 절도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일하시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계속 개인 탓만 하시는데 산재는 그렇죠. 위험한 환경에서 뭔가 적당하지 않은 이 산재에서는 불안전 행동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불안전 행동이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고가 납니다. 근데 불안전 행동이라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지나가다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뭐 떨어뜨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산업안전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인 탓이 전혀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험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할 권리를 맞게 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관료들의 일이죠. 그게
책임이고 리더십이고요. 그거 중에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장관님은 왜 노조 탓하고 이렇게 탓만 합니까? 본인 탓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게 리더십입니까? 정말 황당해요. 우리 인력 문제 얘기합니다. 교대제 얘기도 막 교대제 탓으로 하시는데 야간 근무를 연속으로 했을 때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까? 내려갑니까? 이거 뭐 제가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아도 야간 근무를 많이 하면 당연히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힘들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특히나 야간 근무가 예전 같은 경우에 3조 2교대 방식으로 있을 때 저녁 7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틀 연속했습니다. 교대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노사 합의로 위험하지 않은 방안을 찾겠다! 그런 노력을 한 거를 가지고 노조에 굴복했다니. 지금 너무 위험해서, 지금의 교대제가 위험해서 그거를 바꾸어 가려는 노력에 관료들이, 중앙정부가 도와줘야죠. 그게 책임이죠. 그게 리더십이죠. 저는 지금의 이 관행적인 안전무시 국토부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기재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고 또 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아무리 큰 헌신을 하고 어떤 긴장을 해도 사고 또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기 성찰과 근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 그게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일 MBC 뉴스의 단독 보도가 저희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올렸던 안전우려 보고서가 참사 이후 강제로 삭제된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당시 삭제를 주도했던 정보과장이 내부 회의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취재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실로 놀라웠는데요. MBC는 지난 4일 용산경찰서의 정보과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금일 회의 내용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보고서 관련이라는 세부 항목 첫머리부터 완료 후 보고서는 폐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가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폐기해야 한다는 경찰규정 7조가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보고서 삭제는 경제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합법적이라는 논리를 강조한 건데요. 여기에 기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대목도 눈에 띕니다. 기자를 상대하는 건 정보과장으로 일어나 한다. 평소 친분이 있는 기자여도 상대하지 말라고 지시한 겁니다. 여기에 업무 외적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졌는데요. 당시 이 회의를 주재하고 지시사항을 정리한 인물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카카오 단체방에서 메시지는 용산서 정보관이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우려 등을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 삭제된 지 이틀 뒤의 시점인데요. 해당 정보관의 반발에도 삭제를 주도한 뒤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도 입단속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로부터 또 이틀이 지난 뒤 용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정식 입건됐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정보계장은 1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복수의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은 지휘부가 괜히 보고서 삭제를 지시해 논란을 만들었다. 경찰청 수사팀도 용산서의 책임을 몽땅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건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156명이 사망한 참사에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그의 발언이 국민적 분노와 정치권 정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소리인지를 묻고 싶은데요. 정말 대단합니다.